매서운 눈초리, 그리고 강한 발톱의 소유자 참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참매가 모습을 드러냈다. 참매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야생의 숲을 지배한다. 또 하나의 숲의 주인은 올빼미. 소리 없는 사냥으로 어두운 밤 숲을 호령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맹금류 올빼미와 참매, 밤과 낮을 나누어 야생을 지배하는 숲의 주인이다.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두 맹금류의 생태의 비밀은 무엇일까? 예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맹금류가 있었다. 바로 참매다. 고려시대에 매사냥을 담당하는 응방을 설치했을 정도로 참매는 우리 곁에 살아있었다. 하지만 쉽게 볼 수 있었던 참매는 어느 때부턴가 구경하기조차 힘들어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과연 참매는 살아있을까? 지난 2008년 제작진은 전설이 돼버린 참매를 찾아 나섰다. 실례합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서 예. 참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매요? 참매는 지금은 안 보이죠. 옛날에 어릴 적에는 봤죠. 소나무 끝에 올라가가지고 막 흔들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애들 밑에서 죽어가지고 참 이래가지고 키워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참매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다. 농장의 닭을 참매가 잡아간다는 것이다. 한 3, 5초 정도에 이렇게 이제 나무 잎이 나기 전에 닭이 잘 보이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지 꼭 매년 그때만 되면 와서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양쪽에 놓으니까 권 씨의 피해만도 매년 닭 서너 마리나 된다. 또 이쪽 밑에 저기 닭 한 마리 있는 것 같이 저기 있는 데서 하나 또 닭이 땅이라고. 실제로 제작진은 인근 논에서 참매를 목격했다. 흰색 눈썹 띠와 긴 꼬리로 보아 참매다. 녀석은 방목한 닭을 낚아챈 모양이다. 인기척에 예민한 참매는 먹이까지 포기하고 날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참매와의 짧은 만남은 큰 소득이었다. 주변 숲 어딘가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4월) 초 남한강 인근의 한 지역. 제보를 바탕으로 다시 참매를 찾아 나섰다. 둥지를 찾아 나선 지 한 달째. 말을 안 나. 기다리던 바로 그 참매다. 제가 참매 둥지구나. 이게 크죠? 둥지. 둥지가 한 1m 될 것 같은데요? 네. 얼굴에 흰 눈썹 선과 가슴에 가로줄 무늬가 선명하다. 참매의 둥지 높이는 약 20m. 잎갈나무, 즉 낙엽성나무의 둥지를 틀었다. 둥지 크기는 1m 20cm가량으로 아주 큰 편이다. 한 배에 서너 개의 흰색 알을 낳는 참매는 벌써 알 품기에 들어간 모양이다.
참매의 번식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건 처음이다.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지켜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번식기 때 참매는 좀 더 큰 암컷이 알을 품고 체구가 날렵한 수컷은 사냥을 담당한다. 그러나 수컷도 가끔씩 알 품는 일을 거둔다. 하지만 암컷이 먹이를 먹을 때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정도다. 참매 부부는 나뭇잎을 수시로 가져오는 일도 잊지 않는다. 바람에 취약한 둥지를 잘 간수하기 위해서다. 참매가 둥지를 튼 것은 산의 7, 8부 지점, 골과 골이 만나는 곳이다. 이곳 남한강 인근 지역은 숲이 울창해 과거부터 참매가 많이 서식해왔다. 며칠 후 제작진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둥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나무를 20m 이상 오르는 것은 위험하고도 힘든 일이다. 나무 타는데 일가견이 있는 유회상 감독이 맡았다.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이 작은 카메라는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참매를 좀 더 가까이서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매의 공격에 대비 얼굴 보호대를 착용했다. 장비는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 모든 작동은 정상적.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참매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카메라를 공격하기까지 한다. 마침내 수컷이 둥지로 날아들었다. 주위를 살피는 참매. 하지만 이내 긴장을 푼다. 수컷이 알을 품는 동안 암컷은 수컷이 사냥해준 먹이를 먹는다. 암컷이 교대할 시간. 그런데 수컷이 자신이 둥지를 지키겠다고 아양을 떤다. 참매 부부의 사랑으로 숲은 평온 속에 깃든다. 참매가 나는 모습을 보면 다른 맹금류에 비해 꼬리가 유난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수리과에 속하는 참매는 날개를 편 길이가 100에서 130cm, 몸 길이가 50에서 70cm 정도로 대형 맹금류다. 사냥 무기는 강력한 발톱과 풀이다. 꿩 추격에 나선 참매. 꿩을 잡아챈 참매는 우선 털부터 뽑는다.
그리고 숲의 지배자답게 혼자만의 성찬을 즐긴다. 참매는 작은 새는 물론이고 청설모, 꿩, 토끼 등도 사냥한다. 따라서 참매는 실질적으로 숲의 제왕이다. 매사냥 무형문화재 박용순 응사. 참매를 훈련시켜 전통 매사냥의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 참매만의 독특한 사냥술은 무엇일까? 꼬리가 거의 이 몸체의 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긴 이유는 얘는 어떤 빠른 스피드에서 축에서 사냥하는 것보다는 순발력으로, 단거리에서 순발력으로 이게 사냥하는 게 주특기입니다. 딱 꼬리를 펴갖고 급정지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꼬리가 유난히 기른 거고, 날개폭은 기름은 장애물을 통과하는데 거려적거리니까 짧습니다. 단거리에서 순발력으로 기습 사냥을 하는 게 이 참매의 특성입니다. 참매는 숲생활에 적합하도록 진화했다. 폭이 넓으면서도 짧은 날개로 사냥감을 추격한다. 긴 꼬리를 이용해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최후의 순간에는 수릿과 특유의 긴 다리와 발톱으로 사냥감을 제압한다. 예로부터 매사냥꾼들은 참매의 꼬리에 시치미를 달았는데 분실했을 때 찾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치미를 떼달라는 말도 바로 사냥매의 시치미에서 생겨났다. 흔히 매라고 할 때 수릿과의 참매와 붉은 배새매, 그리고 매과의 왕새매, 황조롱이, 매 등을 통칭해서 일컫는다. 송골매는 참매에 비해서 다리가 그런데 참매와 짧고, 매를 혼동하는 경향이 그다음에 있다. 대신에 날개가 길어요. 빠른 비행의 대명사 매는 숲에 사는 참매와 달리 절벽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간다. 사냥터도 확 트인 개활지다. 이동하는 철새 무리가 매에 포착됐다.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매의 순간 스피드는 시속 270km. 하늘에서 가장 빠르다. 매의 스피드 앞에 새들은 속수무책이다.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른 매의 비행 원리는 무엇일까? 우선 참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지고 긴 날개 덕분에 빠르게 날 수 있다. 또 특수한 신체 구조도 한몫하는데, 눈 밑에 검은 띠는 햇빛의 반사를 막아주고, 콧구멍의 돌기는 공기를 분산시켜 빠른 비행 시에도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먹잇감을 죽일 때는 매 특유의 치상돌기, 즉 브리카를 이용한다. 하늘의 최강자 매답게 사냥한 먹이는 공중에서 암컷에게 전달한다. 환상적인 공중급이다. 이처럼 야생 동물들은 서식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진화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밤의 숲을 수놓는 애틋한 소리의 주인공은 올빼미 수컷이다. 먹이를 잡아왔다는 신호다. 암컷은 어서 가져오라고 재촉한다. 번식기 때 올빼미는 암컷과 수컷이 역할을 나눠 맡는다. 수컷은 사냥을 하고 둥지는 암컷만 담당한다. 경북 봉화의 숲속 외딴집. 백여 년 된 밤나무에 올빼미 부부가 둥지를 틀었다. 벌써 10년째다. 이미 3개의 알을 낳아 보름째 품고 있다. 숲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올빼미는 깨어난다. 수컷은 뭔가 낌새를 차린 눈치다. 순식간에 쥐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다. 참매가 낮에 숲을 지배한다면 올빼미는 밤에 숲을 지배한다. 올빼미가 숲의 어두운 밤을 지배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올빼미는 소리에 의존해 사냥한다. 고개를 270도까지 돌려 사방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특히 좌우 귀가 비대칭적이어서 소리를 입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주변의 소리를 포착하는 데는 올빼미 특유의 원판형 얼굴이 제격이다. 어느 누구도 올빼미의 고성능 레이더를 피해갈 수 없다. 또 하나의 비밀 병기는 특수한 깃털 구조다. 깃털 표면이 융단처럼 부드러워 마찰음이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첫 번째 날개 깃의 끝이 빛처럼 뾰족뾰족하게 설계되어 있다. 때문에 비행할 때 바람 소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소리 없이 기습 공격하는 올빼미를 알아챌 수 없다. 올빼미는 어두운 숲속에서 최고 사냥꾼이다. 올빼미 둥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드디어 새끼들이 깨어났다. 어미가 정성을 들여 포란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제부터 먹이가 많이 필요해지는 시기. 새끼들은 연신 먹이를 달라고 보챈다. 사냥 갔던 수컷이 돌아왔다. 오늘도 수컷은 먹이 조달의 임무를 완수했다. 누군가에게 쥐는 해로운 존재일지 모르나 올빼미에게 쥐는 생명을 키우는 원천이다. 새끼를 돌보는 것은 암컷만의 역할이다. 어미는 잘게 찢어서 먹인다.
봄비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농사철을 앞둔 농부들에겐 단비다. 올빼미 가족에겐 시련의 시간이다. 어미는 온몸으로 새끼를 감싸준다. 어미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밤이 되었지만 비는 그칠 줄 모른다. 둥지는 이제 흥건히 젖고 말았다. 새끼들에게 더욱 힘든 건 배고픔이다. 빗속을 뚫고 수컷이 나타났다. 올빼미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협력해야만 번식을 성공시킬 수 있다. 수컷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냥의 임무를 그만둘 수 없다. 알깬 후 17일째. 새끼들은 부쩍 자랐다. 이제 눈도 떴다. 이 시기엔 암컷도 가끔 사냥을 거들기도 한다. 뭔가 발견한 눈치다. 도대체 뭘 사냥한 걸까? 나방이다. 나방도 올빼미 새끼에겐 좋은 간식거리다. 드디어 수컷도 사냥을 위해 나타났다. 쥐는 올빼미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올빼미는 하루에 4마리 이상의 쥐를 잡는다. 그래서 올빼미를 쥐 전문 사냥꾼이라고 한다. 올빼미는 숲에서 쥐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찌운다. 새끼들에게 깃털도 함께 먹인다.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펠릿으로 만들어 잘 뱉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총 10종의 올빼미과 새중. 수리부엉이는 텃새로 살아가고 솔부엉이, 소쪽새, 쇠부엉이 등은 철새로서 우리나라를 찾는다. 긴 점박이 올빼미는 올빼미과 새중 외모와 습성이 올빼미와 가장 비슷하다. 주로 일부 강원도 지역에만 사는데 몸 길이가 50cm 가량으로 올빼미보다 더 크고 부리는 노랗다.
가슴에 가로 세로 줄무늬가 혼자는 올빼미와 달리 세로 줄무늬만 있어서 올빼미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올빼미과 새 중에서 가장 큰 수리부엉이는 귀깃이 솟아있다. 그래서 귀깃이 없는 올빼미와 언뜻 보아도 차이가 난다. 수리부엉이의 서식 지역은 주로 평지와 바위 절벽이다. (2m에) 육박하는 긴 날개 때문에 숲속보다는 평지에서 사냥한다. 수리부엉이의 사냥술은 올빼미와 유사한데 뛰어난 시각과 청각을 바탕으로 먹이의 위치를 추적한다. 그러나 숲속에서는 올빼미가 주인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 때문에 숲을 헤집고 다니며 사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빼미과 새들이 살아남기까지에는 고단한 여정이 있었다. 쥐약을 놓을 때 한 집에서만 쥐약을 놓아서는 효과가 적으니 전 국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8시를 기해서 일제히 쥐약을 놓아주기 바랍니다. 60, 70년대 전국적으로 진행된 쥐잡기 운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식량이 부족하던 당시 곡식을 축내는 쥐를 박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쥐를 퇴치하기는커녕 쥐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올빼미과 새들의 개체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쥐약을 먹고 비틀거리던 쥐는 올빼미과 새들의 목표물이 되었고 그 쥐를 먹은 올빼미들은 2차 중독으로 죽어갔다. 다른 맹금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빼미와 같은 맹금류들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숲의 생태계를 균형 맞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쥐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쥐를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또 안정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맹금류들이 오늘날 점차 사라지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낙엽성 숲에 둥지를 틀었던 참매는 어떻게 되었을까? 알을 품은 지 33일째 드디어 첫째가 깨어났다. 숲속 최고의 지배자 참매. 그러나 새끼를 키우는 일만은 여느 맹금류와 다르지 않다.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참매 새끼들은 어미의 정성으로 자란다. 참매의 활동 반경은 약 3km. 사냥은 수컷의 몫이다. 그러나 새끼를 돌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암컷의 몫이다. 맹금류들만의 특별한 역할 분담이다. 알깬 후 3주. 어미는 새끼를 더 이상 품어주지 않는다. 비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다. 새끼들은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둥지가 소란스럽다. 어치가 나타난 것이다. 어치는 참매를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어치도 번식처를 맞아 텃세를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숲의 지배자 참매는 이때만은 참는다. 잠시라도 둥지를 비울 경우 새끼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새끼들이 부쩍 자랐다. 이제 성장을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다. 스스로 뜯어먹는 법도 배웠다. 참매로서의 위용을 갖춰가고 있다.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참매. 그런 참매가 번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참매는 과거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겨울 철새가 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일부가 번식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최근에는 산림 녹화의 성공으로 이 종이 서식하기 위한 둥지를 트는 영소목으로서 잎갈나무, 즉 낙엽송의 생장에 의해서 충분한 둥지를 틀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번식하는 개체군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매를 비롯한 맹금류는 생태계의 정점에 있으면서 생태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참매가 산다는 것은 숲이 건강하고 숲의 생태계가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숲이 우거진 6월, 두 마리 모두 건강하게 자랐다. 힘찬 날갯짓으로 숲속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를 한다. 어미는 초조해졌다. 새끼들은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의 시계를 거스를 수는 없다. 한 녀석이 먼저 발을 뗐다. 깨어난 지 45일 만이다. 낯선 세상. 그러나 이 숲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조금씩 둥지로부터 멀어져 간다. 남은 녀석도 힘을 낸다. 참매 새끼들은 앞으로 이보다 더한 숱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제 부모처럼 숲에서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이 땅 숲의 매서운 지배자로 커갈 것이다. 세 마리 새끼를 키우고 있는 밤나무 올빼미 둥지. 올빼미 새끼들도 제법 자랐다. 어미는 둥지 밖에서 지낸다. 더 이상 품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을 살피는 것을 잊진 않는다. 올빼미 수컷은 낮에 무엇을 할까? 몸을 치장하고 밤의 사냥을 위해 잠자는 일이 대부분이다. 갑자기 수컷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냥할 때의 그 날카로운 표정이다. 올빼미는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사물을 보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먹이가 보이면 낮에도 사냥한다. 알에서 깬 지 24일째. 웬만한 먹이는 통째로 삼킨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시기다. 이제 둥지가 비좁다. 그만큼 새끼들이 성장했다는 증거다. 먹이를 먼저 받아먹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첫째가 먼저 고개를 내밀었다. 사냥을 위해 어미가 발벗고 나섰다. 새끼들의 왕성한 식욕을 채우기 위해 어미도 거들어야 한다. 역시 첫째의 차지다. 다른 녀석이 한 입 달라고 보채지만 어림도 없다. 성장은 떠난다는 의미다. 우선 좁은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어미는 애타게 재촉한다. 새끼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다.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첫째. 한 달간의 둥지 생활을 벗어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성장이 더딘 막내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어미는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왔다. 먹이 앞에선 약하디 약한 게 새끼다. 그러나 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줄 요량이 아닌가 보다. 어미는 먹이를 되가져가고 만다. 먹이를 먹고 싶으면 빨리 나오라는 신호다. 막내도 힘찬 날갯짓으로 용기를 낸다.
이제 본격적인 둥지 탈출 대작전이 시작됐다. 높은 가지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야 한다. 올빼미 새끼는 털이 많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걷고 또 올라야 한다. 높은 나무에 있어야만 안전하기 때문이다. 어미는 힘든 일을 마친 새끼를 부리로 쓰다듬으며 격려해준다. 둘째도 덩달아 힘을 냈다. 뛰어내리고 기어가고 아직 날 수 없는 새끼 올빼미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다. 이제 막내 차례다. 어미는 안달이 났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막내. 그러나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결국 막내도 무사히 둥지를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새끼 올빼미들은 여전히 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끼 올빼미들은 한동안 둥지 인근 숲에서 먹이를 받아먹으며 자란다. 이곳 숲에서 태어났듯이 이곳 숲에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새끼 올빼미들은 앞으로 이 야생의 밤을 호령하고 밤의 숲을 지배하는 일원이 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숲에서 살아가는 여러 맹금류를 만났다. 특히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참매의 번식 장면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계의 최상층부 맹금류는 건강한 숲의 상징이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취약한 맹금류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그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 올빼미와 참매를 비롯한 숲의 지배자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 해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